반가워요 3학년 친구들. 또다시 월요일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즐겁냐고요? 즐거워요. 안 즐거울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괜찮아. 즐겁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즐거워지죠? 진짜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요? 모기도 엄청 많아졌어요. 모기한테 2방이나 물렸어요, 저. 친구도 물렸다고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네? 월요일이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뭐요? 주말 지난 이야기. 좋아요. 한 2친구만 듣고 갈게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한테 사인을 보낸 친구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싶다고 손도 번쩍 들을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 댁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요, 모내기 했어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 너무 좋았겠다. 시골 가서 선생님도 모내기 하러 가보고 싶어. 야, 모내기 하면은 그 완전히 막 물컹물컹한 그 논에 들어가면은 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쭉쭉 올라온다. 엄청 재밌어. 아니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놀기만 했는데 요즘은 모내기 전부 다 기계가 해요.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런가? 미안. 선생님이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선생님 모내기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시골에 가서 노는 건 재밌어요. 그죠? 좋은 일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요? 네, 저 여자친구. 저는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워터파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냥 집에서 물놀이 조금 하고 놀았어요. 진짜다. 이제 워터파크 갈 계절이야. 근데 워터파크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게 조금 안 좋아요. 잘했어요. 주말 동안 아마 다들 가족들과 뭔가 이렇게 재밌게 늘 집에만 있으니까 좀 지루하니까 보내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이야기 매일매일 해야 돼.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죠? 아유, 이 코로나 어떻게든 우리가 확 없애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은 국어가 2시간이나 들어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2시간 할 텐데요. 게다가 꼭 이렇게 말할 때 손들은 또 친구 또 있어. 자, 꼭 하고 싶은 눈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세요.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딴짓하고 내 이야기 다 했다고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다른 딴 데 보고 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랑 얘기하고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에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맞아. 토요일은 현충일이었어. 6월 6일. 선생님 깜빡했어. 근데 대박.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계신가 봐. 네, 아빠의 할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가는 거야? 네. 6월 6일은 맨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6월 6일은 거기에 가요. 그렇구나.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셨구나. 선생님도 깜빡했어요. 오늘 6월 8일이니까 그냥 월요일이구나만 생각했지. 지나간 현충일은 생각 못했어요. 현충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날이에요. 묵념도 하고요. 조기를 달고요. 조기가 뭔지 알죠? 기폭만큼 태극기를 내려서 다는데요. 조기를 단다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깃발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 발표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도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잘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국어 시간 한 번 더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국어 공부 시작할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돌아가자.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오늘은 책을 182쪽을 할 거예요. 안내 이미 나갔지만 왜냐하면 178쪽부터 181쪽까지는 이 시간 이어서 내일 공부할 거예요. 오늘 2시간 이어서 하는 날이라서 선생님이 이 쪽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182쪽 다 한번 볼게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 꾸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선생님, 근데 그림이 너무 작아요. 자세히 잘 뭐가 안 보여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아이고, 진짜 안 보이지. 선생님 안 보이는 거 본다고 혼났어. 아이, 야! 그때 방법 있잖아. 우리 붙임 딱지 벌써 일 떼놨잖아. 거기 보면 그림 큰 거 있잖아. 그거 보면 되지. 아, 너 그런 걸 뭐 선생님한테 얘기하냐? 진짜네? 선생님은 그거 몰랐는데. 고마워, 야. 왜 이렇게 다들 고마운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책에 있는 그림이 작으니까 붙임 딱지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남자친구 둘이랑 뭔가 지도 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날 도시 성벽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 저 멀리서 배가 오고 있고요. 보라색 새가 한 마리 기퉁에 앉아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봅니다. 그럼 옆으로 가서 두 번째 그림은 무지개가 보여요. 잠자리가 날아다니나?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친구들이 지금 이 뭔가 조금 첫 번째 그림과는 다른 도시 같기도 하고 폭포가 막 떨어지고 그곳에 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쵸?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림 내려와서 볼게요. 할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나왔던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뭘 주네요 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보라색 새도 아직 여기 있어요. 지도를 주는 것 같아요. 보물지도 아닌가? 오, 이 성벽에는 뭔가 어시시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상한 그림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물방울도 막 튀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이 바다인가? 비가 오고 있는 중인가? 눈이 아주 밝은 친구야. 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둘이 보면 손에 보라색 막대기랑 빨간색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꼼꼼하게도 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니까 자전거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꼭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다리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남자친구는 자세히 보면 선생님 보라색이랑 빨간색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도 있어요, 거기 어깨에. 선생님, 자전거가요 바퀴가 빨간색이랑 보라색이에요. 진짜 그러네. 그럼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무슨 이유가 있나봐. 그러고 보니까 그 위에 두 번째 그림에도 보라색 선생님이 아까 이게 코뿔소냐 괴물이냐 이걸 타고 있는 것 같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또 궁전의 지붕이 빨간색이에요. 보라색과 빨간색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지?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면 선생님 거기요 빗방울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세 번째 그림에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비를 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와,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이야기 더 많은데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자기가 이 그림 4개를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 거예요. 상상을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이에요. 2번 보면요. 자신이 꾸밀 이야기를 생각하며 1의 그림 차례를 정해 붙임딱지 번호를 써봅시다 하면서 1의 붙임딱지를 활용하세요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손에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 보고 얘기한 거예요. 3번 볼게요. 183쪽. 1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했습니다. 1.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일지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요. 자, 나는 보라색 새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이 남자친구 둘이가 아무래도 주인공이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게 주인공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는 이 빨간 막대기랑 보라색 막대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든 주인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상상의 나라로 정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꿈속의 일이라고 정해도 괜찮겠죠. 네, 동화 속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미래의 세계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하 세계라도 괜찮아요. 어떤 언제 어디서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써보세요 했습니다. 자, 원인을 내가 뭘로 정할 것인지. 자, 보물지도를 할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원인, 결과. 그래서 모험 인형을 떠났습니다. 쓸 수도 있어요. 또 보라색 새가 우리에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지개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라고 결과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대로 이 그림에 의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서 이야기 제목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제목, 호기심이 가득한 제목,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 결론이 뻔하게 보이는 제목, 보물섬을 찾아서 뭐 이런 걸 해도 괜찮습니다. 찔리와 칠리의 몸, 이 남자 두 친구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라돌이 새의 도움, 뭐 이런 걸 정해도 괜찮고. 제목은 뭐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자기가 쓰는 이야기의 줄거리에 따라서 제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한정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재밌는 제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림 차례에 맞게 이야기 꾸미기 자료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꾸며 써봅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뜯어놓은 자 붙임 2에다가 보면 제목 쓰기가 돼 있죠. 제목 자리 있습니다. 그 다음 제목부터 꼭 먼저 안 써도 괜찮아요. 자기가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이 제목이 더 재밌겠어.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목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붙임딱지 1에다가 자기가 만든 번호를 적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붙임딱지를 붙이고 밑에는 뭘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꾸며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붙여버리면은 이야기 꾸미기를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이에 연습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을개를 짜보세요. 을개는 뭐냐면 뼈대예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야지. 그렇게 붙임딱지를 붙이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바로 서면은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쓰고 붙이고 아니면 붙이고 쓰고 반대로도 괜찮아요. 나는 이야기를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붙일 거예요 해도 괜찮고요. 일단 나는 그림부터 붙여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쓸 거예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와 그림의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등교회에서 있죠. 국어시간 이것을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우리가 배운 학습 목표가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야지만 좋은 이야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그게 바로 핵심이니까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합니다. 재밌게만 써도 안 되고요. 그 재미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둘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어 2시간을 묶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84쪽 5번 꾸민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봅시다. 언제 한다고요? 등교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써봅시다 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듣고 쓸 거예요. 등교했을 때. 자, 이해 팍팍 되죠? 그 다음 185쪽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또 어디에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고 1교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2교시에 뭘 한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나만의 이야기를 꾸며서 재밌게 쓴다. 정리가 있습니다. 185쪽 정리. 되돌아보기.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봅시다. 일이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일이 일어난 까닭을 알아야 할 때는 일이 일어난 뭐와 원인과 뭐를 결과를 살펴봐요.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그 다음 생활 속으로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때 좋죠. 할머니, 저 오늘 학교 갔는데 내 친구가요 잘못해서 제 밥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버렸어요. 할머니 빨아주세요. 할머니가 다치진 않았어? 안 돼. 다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속상했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우리 손자 마음이 넓은데 기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만화 영화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간추려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죠. 친구한테 야야 너 그 만화 영화 봤어? 엄청 재밌어.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읽었던 책 이야기할 때 또 얻을 때 친구한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전할 때 아니면은 내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할 때 엄마 기뻐 왜? 엄마가 상을 받았기 때문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생활에서 쓸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쓰면서 말하면 아주 이야기를 똑똑하게 잘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말도 막 선생님 줄여져.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를 꾸미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선생님, 다음 등교일에 여러분들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힘내서 재밌는 이야기 하자! 화이팅!